우리 옥주 리더님, 김옥주 리더님, 저기 우리 마산에 계시는 김옥주 리더님, 어떻게 말소리를 푸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주입니다. 저는 마이스토리하고 프로포즈를 같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있잖아. 우리 도훈이가 비염이 진짜 심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틱까지 오더라고. 처음에는 틱인지 진짜 몰랐지. 눈 깜빡거리고 입도 벌리고. 근데 신랑이 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리 없다고 진짜 안 믿었어. 근데 유치원 담임한테까지 전화 와서 도훈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어찌할 바 몰라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소리까지 내는 거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비염에 좋다는 한약부터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먹였던 영양제들, 뭐 주변에서 말하는 약들, 진짜 병원까지 다 가봤는데 진짜 아무 소용 없었고 그 병원에서 주는 거라고는 항생제하고 그다음에 아무 부작용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자기 전에 씹어 먹으라고 하는 약을 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아이를 먹였지만 1년 동안은 병원만 한 달에 한 번씩 갔고 항생제 먹으면서 설사만 하고 아이에게 전혀 호전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믿고 친했던 친구가 우연히 암의 얘기를 나한테 한 거지. 그래서 면역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으러 가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면역 강의를 갔던 게 지금 아메와 2년이 되었어. 그 제품을 먹여보니까 신기하게 아이가 진짜 괜찮아졌고 병원도 안 가게 되고 비염도 낫게 되고 틱도 낫게 되고 거기다 덩달아서 키가 10개월에 8cm가 크는 그런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품 공부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해주신 분으로부터 제가 사업 플랜까지 내가 듣게 되면서 이제 아르메이를 알아보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다단계 아메이랑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 사람들도 에너지 넘치고 미래적인 이야기, 교육,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들도 정말 많고 엄마들이 건강, 교육, 관심 많잖아. 근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교 같은 느낌? 진짜 다단계랑은 다르잖아. 혼자 알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건강해지고 좋은 강의도 나누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이렇게 나처럼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는 일이라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통 하면서 내가 하는 아메이는 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이제 원하는 분에게는 현실 점검 버전을 하거든요. 누구누구야, 나 아메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알지? 처음에는 아이 비염 케어하려고 제품 먹이면서 정보받는 그냥 단순 소비자였어. 그런데 아메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네가 왜? 이런 말이었어. 너도 나한테 그렇게 물었었잖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진짜 편하게 보였나 보더라고. 나도 내가 내 삶이 괜찮은 줄 알았어. 시댁이나 친정에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 드리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문제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평소 신뢰하던 친구가 내게 전해준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현재는 괜찮은데 내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 한 집안의 수입원이 하나뿐이라는 거, 그거 되게 불안한 일인 거 그때 알았거든. 그리고 나름 잘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나중에 하고 싶다는 것을 어쩌면은 진짜 못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나는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주려고 통장도 만들어 뒀었고, 그 다음에 아끼고 모으면서 열심히 진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근데 제대로 알아본 아메이는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부터 아이들의 교육 방법까지 다양하고 정말 고급진 강의들로 내 시야를 넓혀주더라고.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내 노후까지 준비하게 해줬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 단순하게 늘 사용하는 제품의 마트를 바꿔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방금 말했던 정말 좋은 강의들을 온라인 학교처럼 듣고 배우면 되는 일이라서
진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다 신랑이 벌고 있을 때 부업으로 작든 크든 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정말 훨씬 좋은 것 같아. 지금 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정말 좋잖아. 나도 네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 내가 매주 이 시간에 올 수 있는데 길지도 않아.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인데 나랑 함께 알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와닿나요? 예. 이렇게 다른 누군가한테 와닿을 것 같죠? 예예. 그리고 우리 인제 옥주 리더님이 지난주부터 인제 또 우리 비비스쿨을 또 진행하면서 이번 달에 또 엄청 또 목표를 설정하고 또 도전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달에 또 인제 미팅과 또 더불어서 열정을 내고 또 인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비비스쿨 인제 1 주차 진행하고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스쿨 진행해 보시니까는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옥주 리더님.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주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게 저번 주에 스폰서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작은 거에도 의미 부여하는 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품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 정말 못했는데 그냥 제가 단지 잘했던 거는 작은 거에 감동하고 또 그런 걸 표현을 잘했던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비결이자 노하우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평소에 제가 제품을 전달할 때는 그냥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보를 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나름 감동과 그런 거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그 아시는 지인분이 이제 선물로 할 거라고 조금 제품 부탁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진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렸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내가 할 일 정말 잘했고, 이런 소소한 거에서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게 이게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그거를 전달해 드리면서, 진짜 좋겠다. 그 제품 받으신 분은 너무 거고, 또 진짜 뭐 행복함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다면은 어쩌면 그 전달하시는 분조차도 이게 단순한 그냥 제품이 아니고 그 제품을 되게 귀하게 여겼을 거고, 그거를 내가 정말 좋은 거를 그분에게 선물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비스쿨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한 주 했는데도 너무 큰 비결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스폰서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도전하고 있으니까 미팅에서 하는 말이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인제 뭔가 하고자 하니까. 예.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 예, 마이스토리도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프로포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 나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하는 멘트, 소비자한테 좀 맞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 아니면 사업자분한테 하는 내용 정리를 해 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영나리다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하는 그 앞부분하고 프로포즈 하는 부분도 아마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데 스폰서님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남편과 선후배 관계에 있으신 부부였어요. 그 부부 중에 와이프분의 친구가 바로 하경희 스폰서님이셨고 뷰티를 제안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 뷰티에 관심도 없었고 생판 모르는 남인 낯선 사람이 집에 오고
그리고 아메이라는 이름으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더랬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제 지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러면 뷰티 체험단 해줄게요 하고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으로 가시를 세우고 있는 제게 스폰서님이 소비자 혜택과 사업 설명을 알려주마 하셨지만 전 2번이나 거절한 거 있죠. 3번째 듣게 됐는데 듣고 보니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기회였고 사업을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주위에 직접 사업 설명도 해보고 스폰서님 추천으로 이제 창원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은정이한테 가보기로 했거든요. 멀기도 했고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제품을 쓸 형편도 안 되어 보였고 사업을 할 만한 상황도 사람도 못 되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스폰서님이 만남이 성사가 됐고 사업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뷰티, 건강, 요리, 데몬 등 여러 가지 사업 툴로 팔로우업을 했어요. 은정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고 그냥 친목만이 목적인 듯해 보였어요. 이 친구한테 계속 가는 게 맞나? 시간 낭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을 계속 이어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메이 제품을 사랑하고 소극적이지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꿈을 꾸게 됐고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제 시스템의 위대함을 느낀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본 경험으로 스폰서님과 저와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졌고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반복과 복제 그리고 배운 대로 즉시 실천하는 용기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하는 제 목소리의 힘도 좀 더 실어졌던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과 스폰서님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 꾸준히 이제 카톡으로 신뢰 쌓기를 하던 남편 지인인 주연이랑 뷰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뷰티를 하면서 데몬도 하고 사업 안내도 해보고 그러면서 신뢰도도 높이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번 시스템이나 제품 그리고 이 일을 전해주신 스폰서님에 대한 감사함도 늘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뷰티가 3, 4회 정도 진행이 됐고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식 사업가인 플래티늄이셔. 오늘 내 설명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마. 정말 여기 시스템대로 하고 계신 정식 사업가의 얘기를 꼭 들어보면 좋겠어. 네가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번 이 시간에 나랑 이분을 만나보자. 내가 그랬듯이 들어보고 만나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스폰서님과 만났고 DBC 초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재 차팅을 하고 명단을 작성 중에 있거든요. 제게 아메이를 알린 스폰서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하지 않지만 제가 사업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하고 시스템대로 행했던 창원 친구는 사업적 성장이 더뎌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물로 터져나오고 있는 요즘 새삼 시스템의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뷰티라고는 관심 없던 제가 뷰티로 이제 막 초보 운전 시작한 제가 친구 운전 연수를 해주면서 그들의 얘기와 삶의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설명과 스폰서님을 소개해요. 앞으로도 저는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즐거운 아메이를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전하는 리더가 되려고 해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날 리더님은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본인도 처음에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스폰서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신랑의 선후배 사이인 그 남자분의 와이프의 친구가 지금 스폰서라고. 예.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을 지금 하는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나면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든 안 하든 어때요? 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내가 원래 알지 못했던 그를 만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영나리더님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그분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아메이란 얘기를 알렸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죠. 뭐 뷰티든 요리든 건강이든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각자의 니즈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메 사업은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플랜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플랜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플랜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반응을 내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알고 있는 그와 나의 관계로 내가 파악을 하죠. 얘는 알아들을 것 같아. 얘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얘는 뭐 제품만 쓸 것 같아. 이런 판단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에 처음부터 아메이를 하고자 찾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의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반드시 그렇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나리더님도 극구 안 듣겠다 했고 2번을 아예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들었을 때 어때요? 그때는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어때요? 사업 설명 연습을 해서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분이 사업의 긍정도 아니었고 부정도 아닌 그냥 만나지는 사이. 근데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사업을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스폰서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 가보자 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결국에 처음에 반응이 진짜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알리고 나서 그 반응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진짜 반응. 그래서 반응이 아니었던 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스폰서와 함께 만나서 어때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지 않았겠죠, 그죠? 편하게 만나는 중에 아메 정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반응이 바뀌었다. 근데 어때요? 적극적인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스폰서와 함께 만났던 그 시간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지금 다른 누군가가 후원될 수 있는 그 힘을 길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경험이 자산이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험도 해보시고 똑같이 나는 하지만 아닌 반응도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똑같이 해요. 10사람 만나면 10사람한테 똑같은 설명을 하고 정보를 줍니다. 근데 10사람 반응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누구를 만나도 도사처럼 압니다. 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반드시 하는 게 나의 자산이 된다. 자산 갖고 싶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사업 설명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해보시는 경험도 하고 내가 했지만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조금 자신이 없으면 영나리님이 잘하신 거 있잖아요. 스폰서와 같이 만나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만나면 되는 거고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영나리드님이 스폰서님의 얘기를
이제 빌리자면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서 같이 만나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그 감을 익힐 것 같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감이라도 발달하게 되면 사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거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 잡는 것도 능력,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능력,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다 능력이죠. 물론 플랜을 설명해서 그 사람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만나는 그 약속을 잡지 않고 그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두가 가진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예, 잘하는 걸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 각자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스토리, 사업 설명, 프로포즈까지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이스토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누구한테라도 내 스토리니까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했죠. 그러고 나서 플랜을 보여줍니다. 플랜을 보여주는데 그에게 오늘 만나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민 하실 거 없이 누구한테라도 이 플랜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플랜을 설명했을 때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사업 설명 풀플랜 연습 다들 하셨죠? 풀플랜으로 연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풀플랜 연습하셨어요? 풀플랜 어떤 건지 아시죠? 기본 사업 설명, 수입의 종류가 있고 이제 뭐 소비가 있고 유통 112, 642 그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또 사업 설명 또 툴이 있잖아요. 엔잡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옵션비도 있고 아니면 관리받는 소비자.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받는 소비자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부담 없기 때문에 뭔가 얘기 꺼내기도 수월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놓고 뭔가 내가 바로 뭔가 사업 설명하기가 아직까지 내가 부담스럽다면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엔잡 아니면은 옵션비 또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툴에 맞게끔 하고 난 이후에 프로포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하든 지가 하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프로포즈 하신 분. 은비리드님 프로포즈 하셨어요. 프로포즈 잘하겠다. 예. 저는 프로포즈 해보지 않았는데 되더라고요. 예. 근데 프로포즈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지. 나머지는 다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예. 프로포즈도 안 받고 그냥 했어요? 그 프로포즈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을 하죠. 근데 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잘 몰라요.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1, 2, 3, 4를 주고 골라봐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면 상대가 어때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뭔가 다른 일이네 이 정도도 생각해요. 그거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요. 다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가진단 말이에요. 뭐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설명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상대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데? 아니 잘 모르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뭐 이렇게 뭔가 바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마치고 나서 그가 내 얘기를 듣고 나름 뭔가 받아들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아,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마나 아무 반응이 없든지 나는 할 것도 아닌데 왜 설명하지? 이럴 수도 있고 각자가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확실히 모르고 내가 다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알려준다고. 그 시간도 길지도 않다고. 그냥 공짜로 알려주는데 한번 들어보는 거 해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시스템 강의가 있는데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스쿨이 있거든.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자. 들어보고 나서 네가 충분하게 검토해보면 되잖아. 요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반응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들어보자는 게 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부담을 느끼면 아, 그냥 제품만 쓸게 할 수 있어요. 제품을 굳이 쓰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제품만 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아, 지금 당장 뭔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 내가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반응을 네 가지로 누르면 1번 사업에 관심 있는 반응, 사업, 2번 부업 정도, 3번 소비자, 4번 무관심. 요렇게 네 개를 내가 나름 정했을 때 1번 사업자, 2번 부업, 3번 소비자, 4번 무관심 이었을 때 이 사람이 제품에 딱 관심이 있어서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의 같이 한번 들어보자 했을 때 어때요? 아, 그냥 제품만 쓸게 하는 거는 본인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어떤 그게 욕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일단 사업하고 부업은 아니잖아. 1번, 2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파악하는 거죠. 아, 일단 관심은 아니구나. 그러면 뭐요? 아, 소비자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앞으로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팔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버튼을 파란불인데 빨간불을 누르고 있진 않는다고. 근데 이래를 해서 봐봐, 네 어차피 있는 시간 중에 다른 건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직업이 있어도 N잡을 가진다는데 이렇게 집에서 시간 관리해가면서 편하게 들으면서 배워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캐시백만 돼 돈이 너무 좋지 않나?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번 들어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면 1번이나 2번 중에 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알기 위한 거거든요.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아, 내 사업할게. 이 반응이 아니라, 얘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한 거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반응을 알아야 되죠. 설명도 안 하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정확한 반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의 반응을, 어때요? 진짜 반응은 아니다. 그냥 첫 번째 반응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반응에 따라서, 아, 이제 소비자로 내가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할지, 아니면, 후원을 생각하고 몇 번 더 만나봐야 될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매사업을 알렸을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 부담감. 내가 있으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냥 아닌가 봐. 이런 상황이 돼요. 얘는 그냥 관심 없는가 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하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실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영나리더님이 사업 설명을 들었어. 그렇죠? 아, 근데 뷰티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냥 뷰티 체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설명을 듣고 계속 만나게 되었어. 계속 만나다 보니까 비전을 보게 되었어. 결국 비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그전에는 어때요? 다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거지. 처음부터 오케이는 잘 없거든요. 맞죠? 우리 민경이 리더님 처음에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었죠? 처음에 관심 없었죠? 나 간호사인데 왜 이 얘기하지? 이 생각했었죠? 나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생각했었죠? 이제 쪽집게죠. 예.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 나갈 직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아면서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난 직업이 있는데 왜 직업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지? 저거는 직업이 없고 지금 뭔가 할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면서 모르니까.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처음 반응은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DBC가 없었고 이번 주도 DBC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DBC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DBC 강의 다 들으셨죠? 저는 DBC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어쨌든 들어보라 해서 DBC 강의를 듣다가 반응이 바뀐 거예요. 물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DBC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DBC 강의를 들으면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들으면 바뀌겠죠. 들으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했던 그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스쿨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되거든. 딱 1시간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접속해서 들으니까 니도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봐. 내가 줌 링크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같이 듣자. 개인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알려준다. 내가 방금 설명했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지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팀워크 사업이라서 도와준다. 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 근데 함께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너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는 한번 알아봐봐. 뭔가 이런 얘기들을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죠. 한번 해보고 오세요. 만나는 누구한테라도 마이스토리를 얘기하고 내가 이래서 이래 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1주차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래 했던 거는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는 이 수업을 학생들이 6개월을 듣거든. 한 학기를 듣는단 말이야. 한 학기를 듣는데 우리는 학생이 아니잖아. 학생이 아니고 누구라도 다 쉽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 온라인으로 듣는 거거든. 그거 6번 듣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상대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BC 프로모션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랜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프로포즈 하면 제일 좋은 거죠. 듣고 나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듣는 거 돈 안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는요. 정말 확신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결혼을 할 때 어때요?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자 할 때 진짜 결혼하면 내한테 잘해줄 것 같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때 결혼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진짜 내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했잖아. 그 말이 빈말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 아베삽 똑같아요. 플랜은 내가 200점으로 설명을 해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해도요. 100%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또 하잖아요. 다음에 또 해요. S라고 찍고 내가 U라 했는데 다음에 되면은 A인가 이란다니까요. 들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너무 완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억 못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 사람 어때요? 자기가 한 것도 기억 못 하잖아. 남이 한 거 당연히 기억 못 하겠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사업 설명한 건 내가 좀 못했어. 설명하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해서 내가 대충 한 것 같아. 아이고 알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우쭈쭈 했는데 사업 설명하고 나서 어때요? 시스템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실히 하고 알아보자는 그 프로포즈. 네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줄게. 도와줄게.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어때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는 조건이고 뭐가 안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사업 설명 좀 못해도 사업 설명은 하다 보면 느는 거고 정말 확신. 근데 여러분들 나도 아직 확신이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확신을 주노? 나도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내가 더 걱정인데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미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이 시스템을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혀 꿀릴 것 없는 제품력이요.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보겠다 하고 나서 제품이든 여러 가지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내가 더 당당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줄게. 그 말 한마디가 엄청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난 다음 주 당장 알려줄 게 없어, 얘한테. 나도 지금 스폰서가 알려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알려줄 게 없어. 그거는 뭐예요? 얘가 오케이 하고 나면 그때 알려줄 거를 상담받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 알아볼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알려주지 않고 그 누구 알려줘도 좋아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그의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과 상황에 맞게끔 이제 스폰서가 함께 그걸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알아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스폰서가 가서 대신 해줄 수 없잖아, 프로포즈를.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프로포즈 해보시고 DBC라는 이 시스템을요. 확실하게 자랑을 하세요. 사실은 배울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그 다음 주 DBC에 누군가는 초대되어서 함께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 자 이해되시죠? 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토요일 날 뭐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 한번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카탈로그도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나씩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도 주고 싶고 소비자 관리라는 거를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가장 초기에 오늘 들은 제품 강의를 듣고 누구한테 정보를 줬어요. 오늘 제품 강의에서 아세라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아세라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아세라씨는 빠삭하게 되겠죠. 아세라씨는 뭐요? 집집마다 무조건 가지고 오시던데 이건 상비약이다. 감기 올라 하재? 아세라씨 5개 갈아 먹이 봐봐. 감기 딱 날아간다. 애들 목이 좀 부을라 하재? 아세라씨 갈아서 딱 먹여봐봐. 금방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키우는 집은 근데 가정 상비약이다. 애들 감기 좀 한다고 몸에 안 좋은 약 먹일 수 없잖아. 이거는 진짜 아세라 체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도 좋지만 애들한테 너무너무 안전하잖아. 이렇게 먹여서 바이러스가 날아가면 어때요? 매달 하던 감기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1년이 가도 감기 안 날 수도 있고 면역이 좋아지니까. 다른 건 뭐 약을 먹으면 더 빨리 또 감기 걸리고 더 빨리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릴 날씨도 아닌데 툭 하면 감기 오고 하잖아. 아시아나씨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 약대 교수인 이황재 교수님이 어때요? 하루 2g을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 그 정도로 비타민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매일 2g을 먹으려면 이걸 열알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매일 열알을 안 먹더라도 꾸준히 먹기만 먹어도 면역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왜? 우리는 원료 식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품 강의 하나 들었을 때. 지금 어때요? 저는 유산균 얘기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거든요. 모르고 있는 엄마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아이가 니 돈을 갖다가 5, 6만 원 주고 사도 그거 그냥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니까 이제 효과 있겠나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효과 있겠나 이 말 못하잖아. 근데 그 제품 스펙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만 쓰는 거잖아. 근데 어때요? 3개월 분량에 10만 5천 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한 포만 먹어도 되는데. 한 포에 그 들어가 있는 균치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83억 마리의 그 대단한 브랜드 스펙을 가지고 오르는 게 지금 11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비피도 박테리움을 85% 이상이나 넣고. 그래도 한 달에 3만 3천 원밖에 안 되잖아. 3만 3천 원 아닌가? 3만 8천 원. 맞죠? 그럼 싸지 않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얘기만 하면은 매번 그렇게 끝나잖아요. 뭘 하시냐면 집밥의 힘을 읽어보신 분. 집밥의 힘을 읽어보신 분. 웬만하면 다 읽었죠. 집밥의 힘을요. 저는 그 책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근데 지금까지도 그 책만큼 와닿는 책은 잘 없어요. 그 책이 오래됐거든요. 그 책이 오래되어도 영양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책이 오래되어도 만약에 10몇 년 전에 그 책이 나왔어요. 10몇 년 동안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애를 키우든 지금 애를 키우든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요. 근데 어느 건강책을 읽어도요. 그만큼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SBS에서 TV에서 방송하기 위해서 제작한 내용이거든요. TV 방송은 누가 봅니까? 온 집 식구들이 다 봅니다. 남녀노소 누가 봐도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정보는요. 쉽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맞죠? 아, 내용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게 좋은 책입니다. 책이 어렵게 적었다고 해서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는데 책이 너무 좋아. 그 좋다는 게 책 내용이 어렵게 적혀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집밥의 힘은요. 누가 읽어도요.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밥의 힘 내용을 다 전달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내일은 저 부분 한 번 얘기하면 10몇 페이지, 뭐 30몇 페이지, 뭐 150페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어때요? 책이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죠. 책을 펼쳐서 보고 하면 되니까. 눈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정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책을 펼쳐서 설명하면 상대방이 신뢰 있게 생각합니다. 망구 네 생각이잖아. 이 말 절대로 못합니다. 전문가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SBS에서 제작한 거잖아. 스페셜로. 근데 책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프로모션 하죠? 책이 최근 책이면 최신 정보지만 건강은요. 영양은요. 언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책이 나온 시점을 얘기하면서 이때 왜 나온지 아나?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엉망이 됐거든. 그전에는 먹는 음식으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이 나오기 한 몇 년 전에 인스턴트가 많이 이제 보급되고 먹는 식단이 많이 바뀌면서 그전에 없던 질병들이 생기고 그전에 없던 과잉 행동이 나오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쌤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25년, 30년 교편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이 너무 다른 거야. 수업 시간에 태도도 너무 다른 거야.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돌아댕기 삭고 말귀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해도 엉덩이에 들썩들썩하고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뭐가 문제인지를 역학조사를 하다가 먹거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내용이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프로모션하는 거예요. 나도 애 키우다 보니까 나는 뭐 대충 먹어도 애는 진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이고 싶어서 나름 잘 챙겨 먹인다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진짜 정리정돈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 아니면 나 그전에 먹인 거 뭐였지? 이 생각 들더라. 그래서 니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밥의 힘을 부분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아니면 오메가3나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나. 다음 주에 제가 어제 그 줌 강의하다가 나머지 부분이 영양소적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왜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엄마들이 건강에 대한 현실 점검을 돼야지 이게 이해할 것 같아서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영양소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영양소를 배워놓으면 맥락 다 똑같습니다. 하나 배워놓으면요. 칼맥디, 아세로라씨, 유산균, 종합 비타민 얘기하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소비자 관리가 쉬워진다. 나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집밥의 힘을요. 진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책도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여러 가지 책을 읽더라도 활용하는 책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 상대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나요? 새로운 책을 읽는 거는 나를 더 채우고 내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고 갖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알고 모든 걸 그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상대의 눈높이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집밥의 힘, 그 책 한 권만 활용해도 어때요? 1000만 PB 소비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트라이트 애용 소비자는 다 만들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 책 얘기를 하면은 뉴트라이트 소비자는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저는 뭐예요? 뉴트라이트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러고 뭐 물 얘기, 공기 얘기, 음식 얘기하면 킨 얘기도 하고 싶고 골고루 다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거 다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수기를 쓰는 것도 건강 때문에 쓰는 거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건강 때문에 쓰는 거고, 킨 냄비로 요리하는 것도 건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밥의 힘을요,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밥의 힘을 읽으면, 아이를 키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주부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눈에 보이고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똑같죠. 뭐 누구나 다 성장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나 초등 다니는 애나 중학교 애들은 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 것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밥의 힘을 꼭 필독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클린책을 북텔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다 정해놓고 하니까 시간 관리하기 좋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같이 하면 되니까 그때 하고 나머지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집밥의 힘하고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집밥의 힘, 클린, 환자혁명 이 세 가지 책이 있으면요. 웬만큼 되고요. 그 책 안의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왜 다른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DBC 프로포즈 만나신 분한테 일단 하는 거 하고 집밥의 힘 그렇게 챙겨 오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읽고 다음 주 만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피곤하시죠? 예. 그래도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필기도 하시고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들이 쓰지 않는 이런 시간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내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가족의 건강에 다 돌아올 거거든요. 내가 한 만큼 다 돌아오니까 정말 자부심 가지고 예. 다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태용카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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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